역사에는 기록된 사람이 있고 지워진 사람이 있다. 이혁춘이라는 이름은 경상북도 경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분명히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950년 이후 그 이름은 어떤 공식 문서에서도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일제강점기를 살아남았고 해방의 혼란을 살아남았으며 미군정의 재편 과정도 살아남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도 그는 경찰 조직의 핵심에 있었다. 격동의 현대사를 3번이나 통과한 사람이 왜 하필 1950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일까? 이혁춘은 경상북도 영주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소백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이 고장은 일제강점기에도 지역 행정의 중심지 중 하나였다. 그는 이 땅에서 면장 지역 최하위 행정단위의 수장으로 일하며 식민지 관료 체제 안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면장이라는 자리는 단순한 행정직이 아니었다. 징용 명령을 전달하고 공추를 독려하며 지역 주민과 총독부 사이를 잇는 통로였다. 그가 이 역할을 어떤 마음으로 수행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은 기록에 남아있다. 1945년 8월 해방이 찾아왔다. 하루아침에 식민지 관료들은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 일부는 숙청되었고 일부는 잠적했으며 일부는 새 질서 안으로 편입되었다. 이혁춘은 3번째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정은 한반도 남쪽을 접수하면서 기존 행정 치안 조직을 활용하는 방향을 택했다. 일제하에서 경험을 쌓은 관료들이 새 경찰 조직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당시 행정 경험자는 그 자체로 필요한 자원이었다. 이혁춘도 이 흐름 속에서 경찰 조직에 편입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이후에도 이혁춘의 이력은 이어졌다. 군위, 경산, 경주, 의성, 김천 경상북도의 주요 도시들을 차례로 돌며 경찰서장직을 역임했다고 전해진다. 한 지역에 오래 머물지 않고 여러 요직을 순환했다는 것은 그가 조직 내에서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었음을 짐작해 한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결코 평온한 곳이 아니었다. 1948년 여순 사건의 여파가 남한 전역을 뒤흔들었고 빨치산 활동이 경북 산간 지역에서도 이어졌다. 경찰서장이라는 자리는 치안의 최전선이었고 동시에 정치적 경랑의 한가운데였다. 이혁춘은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38선 전역에 걸쳐 포성이 울려 퍼졌다. 북한군의 기습남침은 불과 며칠 만에 한반도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다. 서울이 사흘 만에 함락되었고 전선은 빠른 속도로 남쪽을 향해 내려왔다. 경상북도 경찰 조직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쓸렸다. 후퇴 명령, 주민 소개, 그리고 내부 숙청의 공포까지 전쟁 초기 몇 주는 기록조차 제대로 남기기 어려운 격동의 시간이었다. 치안을 유지해야 할 경찰서장들이 스스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야 했다. 이혁춘의 행방이 끊긴 것은 바로 이 시기다. 1950년 그 해가 그의 마지막 기록이다. 어떤 문서에도 그 이후의 부임지도, 사망 기록도, 행방에 관한 공식 증언도 확인되지 않는다. 단지 1950년 사망 추정이라는 한 줄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설명은 전사다. 한국 전쟁 초기 수많은 경찰 간부들이 전투 중에 혹은 북한군의 점령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경찰서장이라는 직책은 특히 표적이 되기 쉬운 자리였다. 그러나 그가 어디서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현재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두 번째 가설은 납북이다. 한국 전쟁 초기 북한군은 점령 지역의 경찰 간부와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북쪽으로 끌고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서장 출신이라면 충분히 납북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납북자 관련 기록에서 이혁춘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로선 발견되지 않는다. 세 번째 시선은 그의 과거로 향한다. 일제강점기에 면장을 지냈다는 이력은 해방 이후 내내 잠재적 약점이 될 수 있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이러한 전력이 새롭게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어떤 공식 기록도 확인된 바 없다. 네 번째 가능성은 그가 스스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체제가 바뀔 때마다 살아남은 인물이라면 새로운 위협 앞에서 은신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다. 혹은 전혀 다른 이름으로 다른 곳에서 삶을 이어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어디까지나 가설일 뿐, 이를 뒷받침할 어떤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어떤 가설도 이 사건의 전부를 설명하지 못한다. 전사설은 기록의 부재를 해명하지 못하고 납북설은 명단의 공백을 넘지 못한다. 숙청설은 근거를 찾지 못했고 자진잠적설은 이후의 삶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혁춘이라는 이름은 역사의 문 앞에 서 있지만 그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한국 현대사의 격변기를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기록 밖으로 사라졌다. 이혁춘의 이야기는 그중 하나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도 그의 마지막을 목격한 사람도 이제는 대부분 역사 속으로 함께 사라졌다. 진실을 증언할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당신이 이 이름을 알고 있다면 혹은 그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라도 들어본 적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기 바란다. 역사의 빈칸은 때로 공식 기록이 아니라 기억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채워지기도 한다. 이혁춘이라는 이름이 다시 한번 기록될 기회가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서 시작될지 모른다.